2015년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수석 합격자입니다. 2016년도 지방직 공채 9급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경기도 광명시 디자인직 9급 합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광명시 일반행정직 9급 합격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람을 찾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업무 환경이나 뭐 분위기. 공부에 집중하려면 잡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평균 나이대가 제일 궁금했어요. 광명시들 안녕하세요. 광명요정 권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직 공무원분들에게 공시생 시절의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었죠? 어떠셨나요?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합격자들의 공부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대신 물어봤는데요. 수험서는 정말 몇 회독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몇 시간 공부했는지, 과목별 공부법부터 노트 필기법까지, 그리고 추천 강사,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꿀팁까지 정말 유익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분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평범한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망설이셨지만 미래의 후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거니까요. 나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응원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댓글에 힘입어서 다음 영상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2편 공무원들의 공부 꿀팁 함께 보시죠. 진짜 열심히 한다면 한 회독을 한다면 한 10회독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봐요. 합격자들은. 10회독은 근데 그 발췌독이라고 그렇게 쭉 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회독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모르는 걸 채워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그죠? 보통은 자기 기량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3회독은 해야 되지 않나. 회독이란 개념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공부의 기준을 내가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막 이렇게 한국사에서 뭐 정조 이런 걸 봤어요. 영정조 시대 때 정책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연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는 거고, 그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10시간에서 10시간 반이요. 12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시간 넘기기는 좀 힘들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5시간, 뭐 13시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의지가 강하고 초인적인 사람이고. 저는 7, 8시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7, 8시간이라는 게 이게 뭐 하루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제도 9시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본인이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재가지고 7, 8시간이에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시간 전부 빼고 본인이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해요.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씻고 해서 9시부터 인강을 3시간 듣고 점심 먹고 또 2시간 듣고 그 다음에 자습할 때 필기하면서 문제 다시 풀고 다시 회독하고 읽었던 거 또 읽고 문제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으면 그것도 다시 찾아보고 총 12시간 동안 자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일단은 집에서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조금 씻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노량진으로 가요. 그럼 한 9시 반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아침 공부하다가 또 밥 먹고 또 공부하다가 조금 놀고 또 저녁밥 먹고 그다음에 한 9시나 10시까지 또 자율학습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는 시간까지는 자유시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순서대로 일단은 영단어, 한자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했어요. 계획 없이 했어요. 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6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운동 가서 씻고 학원 노량진 가가지고 가는 길에 아침 먹을 거 하나 사들고 편의점 가서 뭐 사들고 수업 들어가서 9시부터 수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작해서 쭉 공부하고 12시 되면 밥 먹고 잠깐 쉬고 또 쭉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10시 되면 집에 와서 씻고 자고 통학 거리가 한 3, 40분 정도 있었어요. 한 6시간씩은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잠이 많은 편이어서 하루에 8시간은 잡니다. 대부분 잠은 한 12시 이전에 11시쯤에 대부분 자서 아침에는 항상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8시간, 7시간 정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우기만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문법이랑 뭐 표준어 그런 거는 외우기만 했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읽기 능력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거를 되게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좀 암기가 많고 나머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답 노트에 암기할 거를 좀 써서 그 노트를 좀 자주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국어나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은 여기 철저한 예습 복습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암기할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해봤자 그 까먹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빠르게 좀 눈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외우는 것이 좋고요. 또 기출문제 풀다가 아니면 모의고사 풀다가 문제를 풀이를 하시다가 뭐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까먹어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기억을 되살리는 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법, 암기법 같은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말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찾아낸 제 방법이거든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치사한 공부법 여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문장, 200문장 가까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었어요. 그냥 영어 문장을 계속 읽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단어장 다시 체크하고 단어 외우고. 영어는 일단 영단어랑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만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단어 암기랑 그다음에 문법은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 독해 같은 거는 꾸준히 하면서 영어 독해 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는 특히 시간이 모자라서 스피드하게 하다 보면 또 정확하지 않게 해서 틀리고 그런 게 많아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맡겨가지고 역사적 흐름 하나의 화살표 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되고 이 왕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런 식으로 흐름에 맡겨가지고 외웠어요. 저는 한국사에 대한 제가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럼 한국사를 처음에 잘 몰랐는데 좀 암기를 하면서 암기의 양이 좀 쌓여다 보니까 좀 한국사에 대한 자신도 붙었고 나중에 좀 고득점이 보장되는 그런 과목이 돼가지고. 저는 실내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막상 제가 시험 볼 때 거기 내용은 거의 디자인 이론이나 아니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쪽이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론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된 영역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의 용어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건 도움이 됐는데 전공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6개월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건 제가 공부할 때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썼던 스터디 다이어리 혹은 일기 스케줄러 같은 건데요. 짜잔! 첫 페이지부터 이런 걸 무시무시하게 적어놨어요. 그것도 유성펜으로 6월에 무조건 합격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공부하다 힘들 때 이거 보면은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뒤에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 월간 계획을 잡았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간 계획을 쭉 대충 뭘 할지 적어놓고 나면은 그 월에 뭘 할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에 뭘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 주에 뭘 할지를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뭐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공부는 뭐니까 이날에는 뭐, 이날에는 뭐, 이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막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할 걸 적어두고 끝날 때마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된 날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다 깜빡했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쓰는 포스트잇에만 기록을 했거나 그런 경우고요. 공부 시간은 딱히 정해놔서 한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는 했는데 대신 일주일에 공부량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치는 무조건 달성시켰어요. 잠을 안 자더라도 일주일 동안 그 잡았던 목표치는 무조건 끝내고 일주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마음으로 그것만 진짜 꼭 맞추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80% 목표량까지는 맞췄던 것 같아요.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20-30%도 못 지켰는데 처음 2년 동안은 나중에 한 3년째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한 최소한 70%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지킨 거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개월 정도는 기본서 개념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기출문제를 보시고요. 이제 시험 기간도 가까워졌을 거니까 그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적인 만큼 중요하고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냥 그 문제는 포기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때 다시 복습하고 놓쳤던 문제들도 다시 보고. 저는 뭐 스케줄 같은데 크게 구애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진도 못 맞췄으면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한 진도 있었는데 못할 때는 그냥 내일 하지 하고 미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나중에 시험 입마켓에는 항상 이번 시험에도 좀 부족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표를 짤 때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뭐뭐뭐 다 정해놨는데 일요일은 비워놨어요. 밀린 게 있으면 일요일에 다 커버를 하고 일요일까지도 못하면은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저는 그냥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쓰면서 외웠어요. 보통 악글자 따기에서 많이 외우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외우면은 그 악글자만 기억이 나고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앞에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를 그냥 일단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목차에서 뭐 여기는 이거가 나왔고 그 다음 목차에서는 이거 이렇게 나왔고 이게 가지치기로 쭉 외우면은 여기 있던 게 쭉 연동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무작정 외웠던 것 같아요. 암기가 약했지만 그래도 문제 유형이 다 일정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계속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기출되고, 유명하다는 강사한테 일단은 공부 방법이나 기본 강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한번 기본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단과에서 좀 문제풀이를 해주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에서 이제 역으로 또 기본서를 보는 방식을 추천해요. 공부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끔 실시간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댓글 달리고 막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디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답변해주면서 저도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답변해주면서. 중요한 기출문제는 일단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다른 문제집 신유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기출됐던 시험지 문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고 최근 10년간, 최근 5년간이 더 좋죠. 가까울수록 그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합격의 중요한 과정이고, 모의고사 같은 거 뭐 틀린 거 있으면요, 가위나 풀이나 뭐 이런 걸 잘라가지고 그냥 기본서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기본서 읽을 때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답 노트 정리도 자동으로 되고 좋아요. 네, 실한 공부법. 과목별로 해가지고 다 노트별로 다 정리해놔서 항상 애들이 볼 때마다 빌려달라고 할 정도. 원래 옛날부터 노트 정리는 자부심 갖고 해서 어떤 과목이든 그 모든 과목을 무조건 한 권에 정리하자,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정리해놓고 또 분야별로 정리해놓고 그리고 다시 모아서 다시 정리해놓고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노트 정리하는 거는 색깔은 무조건 세 가지 색으로만,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그걸로만 정리하도록. 검은색은 보통 일반적인 내용 담을 때, 빨간색은 중요한 거 담을 때, 파란색은 그것보단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흐름상 알아둬야 할 때, 그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기본서를 전체 다 이렇게 요약을 자기가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기본서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만 골라서 암기할 부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거는 제가 디자인 직렬 공부를 할 때 전공 과목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만든 책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인 직렬 자체가 2010년부터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워낙에 그동안 응시자도 적고 또 뽑는 디저트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이 조금 생기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재도 없고 기출문제 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를 모은 거는 시중에 있는 공공 디자인, 디자인 행정,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전부 다 모아서요. 거기 있는 것들을 전부 제 방식대로 다 순서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더 찾아서 내용을 붙이고 내용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 하는 식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다 손으로 써가면서 그냥 저만 볼 수 있는 저만의 책을 한 거 만든 게 이 노트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은 먼저 공공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공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무엇인가? 공공 영역이란, 공공 디자인이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은 공공 디자인의 역사, 요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요. 도시 경관이란, 경관 계획이란, 이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했던 거죠. 여기 메모를 보시면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보행시설물계,
운송 교통시설물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조금씩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공지능의 특성,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내용들인데도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까먹기 싫어서. 디자인만 아는 게 아니라 행정도 알아야 되니까 행정학에 대해서도 나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정말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만큼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죠.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행정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행정 이념은 뭐고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그거 공부하는 게 한 하루에 4시간씩은 다 펜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 정도 걸렸는데 이거 4시간 적고 나면은 정말 손이 절절절 떨려가지고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거 할 때가 제일 힘들긴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책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공부 방법이라서 아마 왜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알아야 되면요 그거의 목차 위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부 저의 방식대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펜이요? 좋아하는 펜보다는 여기 그은 게 전부 색깔이 똑같잖아요. 이 색깔 펜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낸 것들 줄 긋고 그리고 채점할 때 이 색연필만 썼어요. 파버카스텔 터키즈 어떠거든 것 같은데? 애니볼이 싸고 제트 스트림이 제일 부드럽게 써서 그 700원짜리 유성펜 있잖아요. 아, 미피도 썼어요. 샤프는 그냥 1,000원짜리 제도 샤프 아니면 조금 더 좋으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썼어요. 하여튼 잘 놀았어요. 집중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놀고 나가서 영화 볼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노량진 산책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칭 하거나 잠깐 쉬면서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물 마시고 다시 눕고 운동하다가 집중 안 될 때마다 계속 그냥 머리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집중력 돌아오도록. 처음에는 인기 강사 보다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비인기 강사들, 비주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류 선생님들은 그냥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해 주시는데 아주 부족한 거는 학원에 가서 하고 아니면 다 인강으로 이렇게 커버해서. 저는 그 인강이랑 그다음 독학을 좀 섞어서 했어요. 기본 개념을 인강으로 잡고 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학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어 가르치시는 그 정채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랑 스타일이 잘 맞아가지고 까먹었는데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도 돼요? 공단기 같은 경우에 국어 선생님인데 누구실까요? 예? 여자 선생님이세요? 예, 여자 선생님 약간 나이 많으신 분. 지금은 그 강사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예, 제때 강사가 지금은 잘 유명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때 국어는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 영어는 신성일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영어는 제가 문법만 따로 나중에 부족해서 문법만 들었는데 거기 가까운 남부행정고시학원에 해더진이라는 여자분이 한국사는 김윤수라는 사람이 헌법은 황남기라는 사람, 그다음에 행정법은 박준철이라고 있었는데 행정학은 김준규라는 사람이 부동의 1위고요. 경제학은 정병렬이라는 사람 유명해서 그 사람 거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선배들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요. 합격자들이 전하는 공부 꿀팁 유익하셨나요? 더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제가 다음 3편에서는 합격자들의 건강관리와 멘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편 못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관련 영상으로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명씨들, 우리는 3편에서 만나요.